자, 이 마지막 단원부터 하는데 일단 통계라는 단원이고요. 엄청 쉬워요. 그냥 앞에 거랑 거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충분히 오늘 개념만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일 건데 통계가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었죠. 막 줄기와 잎 이런 거 했잖아요. 도수분포표. 그때 그 통계가 맞는데 조금 더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있으니까 오늘 용어 설명 잘 듣고 그 다음 그냥 계산만 단순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대표값. 대표값은요, 이름 그대로 대표하는 값을 얘기해요. 내가 니네한테 뭐 어떤 수치들을 물어봤을 때 니네가 대표하는 걸 뭘로 삼냐, 이게 대표값인데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니네가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은 평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니네한테 이번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니네가 뭐 국어는 몇 점 맞았고요, 수학은 몇 점 맞았고요, 사회는 몇 점 맞았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않죠? 보통 평균 얼마 나왔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니네들이 본 시험 점수의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대표값의 평균, 종류 중에 평균이 있는 건데 평균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죠. 근데 그 다 더하는 자료, 니네한테 조사한 그 자료 하나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별량이라 그럴 거예요. 별량. 별량은 그냥 변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변하는 양들이 별량인 거라서 니네가 국어 성적, 수학 성적, 뭐 사회 성적 다 다를 거 아니야? 그게 별량이야. 변하는 양.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게 평균이에요. 그냥 다 더한 점수들을 나눈다고. 다 더한 다음에. 그게 평균이고요. 내가 근데 니네한테 평균이 제일 대표적으로 대표값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내가 니네한테 용돈을 물어봤어. 얼마 받는지. 서연이는 100만 원 받는데. 좋아? 100만 원 받는데. 예그리나는 10,000원 받자. 예그리나 10,000원 받자? 싫어? 10,000원 가. 한 달에 10,000원 받는데. 지수는 머리 염색도 하고 해가지고 안 받겠대. 아예 0원 받는데 용돈을. 그리고 자연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요즘 좀 태도가 좋으니까 1,000,000원을 주겠대. 자연이한테. 그리고 또 누구 할까? 정인이는 정인이 좀 많이 받아야지 솔직히. 아니야? 정인이 1,500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다고 했어. 그럼 내가 니네가 이제 너 얼마 받지? 너 100 받나? 너 얼마 받지? 너는 안 받지? 그래. 내가 니네한테 용돈을 다 조사를 했는데 니네가 이거를 평균을 내서 대표값으로 해버리면 학생들의 우리 반 용돈에 내가 대표값을 물어봤어. 야, 우리 반 그러니까 대충 용돈 얼마 정도 받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니네가 이 5명의 용돈만 더한 다음에 5로 나눠버리면 그건 좀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못하지 않겠냐?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치? 얘는 아예 안 받아. 근데 쟤 뒤에 1,500만 원 받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너무 이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가 않죠. 그죠? 그때는 뭘 쓰냐면요. 평균이 아니라 승원아 그걸 뜯어줘야 돼. 봐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는 애를 쓸 거예요. 중앙값. 중앙값은 언제 쓰냐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니네가 왜 평균을 못 쓰냐면 너무 극단적인 수치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땐 중앙값을 써요. 중앙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 중앙에 있는 값이야. 근데 그냥 중앙에 있는 값 말고 무조건 크기 순대로 일단 정리를 먼저 해야 돼.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지금 지수가 0원 받죠? 예글이나 10,000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자연이 1,000만 원 받고 정인이 1,500 받잖아. 이렇게 10,000원 떼고 내가 이 작은 거부터 크기 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얘가 중앙값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좀 너무 숫자를 내가 너무 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뭔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조사했을 때 막 보통 평균이 비슷비슷한데 다들 비슷비슷한데 극단적인 자료가 한두 개 있을 때 중앙값을 사용한다고 해요. 지금 내가 그냥 예시 들으려고 그냥 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크기 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이 숫자 있죠? 이게 중앙값이 됩니다. 근데 그럼 내가 만약에 선아의 용돈을 하나 더 조사를 했어. 선아가 2,000만 원 받는데 이렇게. 근데 이때 중앙값을 조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 이때는 중앙에 있는 값이 뭔지 봤더니 여기죠. 숫자가 아니잖아, 동현아. 그치?
중앙에 있는 걸 분명히 구하려고 해가지고 봤더니 아까 홀수계일 땐 중앙에 있는 숫자 자체가 중앙값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짝수계일 땐 중앙에 숫자가 없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중앙을 가운데 기준으로 양끝을 더한 거에 반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끝의 숫자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야. 왜냐면 가운데 숫자가 없기 때문에. 홀수계라면 별량 그 자체에 중앙값 들어있는데 짝수계라면 가장 중앙으로 나열을 하고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끝의 합의 평균.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번에 내가 니네한테 뭐 하라고 했냐면 내가 이번에 니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데 별량들을 조사하는데 좋아하는 뭐 색깔? 아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막 이런 거 물어봤어. 뭐 색깔, 연예인, 뭐 혈액형 막 이런 거 막 물어봤어. 니네 혈액형 막 이런 거. 근데 혈액형의 평균은 없잖아. 뭐 혈액형이 되는 사람들 수의 평균 이런 건 낼 수 있겠지만 혈액형 A형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고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아닌 자료들 있죠. 수치가 아닌 자료들. 그런 거를 대표값으로 하려면은 그런 애들은요. 수치가 아니라면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삼아요. 최빈값. 최빈값은 이름 그대로 최다 빈출된 값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니네 막 반장 선거하고 부반장 선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숫자들이 아닌 별량들을 가지고 대표값으로 설정하려면 제일 많이 나온 걸 보통 대표값으로 설정하니까 그때 그게 최빈값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수치로도 보면은 뭐 1, 2, 3, 4, 5, 3 막 이렇게 써있어. 그럼 나 이 별량들에서 최빈값이 얼마겠어? 3이겠죠. 근데 여기다 5를 하나 더 썼어. 이때 최빈값은? 두 개일 수 있나? 최빈값이? 없어? 덜 배웠구만. 3이랑 5 둘 다 최빈값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니고요. 많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여기서 3도 2번이고 5도 2번이잖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나왔잖아. 그치? 최빈값이 두 개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찌워봐야지. 이렇게. 이때 최빈값은요? 없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최빈값은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여기서 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알겠죠? 최빈값이 여러 개일 수 있다잉?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니네들한 조사한 자료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하는데 그 별량을 대표하는 값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별량을 다 더한 다음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라는 거 너무들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중앙값은 언제 쓰냐면 극단적인 수치가 있을 때 쓰는데 얘는 제일 먼저 크기 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홀수계면 별량 안에 중앙값이 들어있는 거고, 짝수계면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끝의 숫자를 더한 거의 평균이 중앙값 됩니다. 최빈값이라는 거 보통 대부분은 수치가 아닌 자료들을 쓸 때 쓰는데 여기서는 뭐 보통 비단계에서 구분 짓지는 않고요. 근데 최빈값은 어쨌든 그럴 때 쓰고요. 최빈값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삼포도.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여기 제목이 대표값과 삼포도잖아. 그치? 대표값은 이게 다야. 엄청 쉬워. 삼포도는요, 어려운 것보다는 용어가 좀 낯설고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삼포도가 뭐냐? 삼포도는 이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별량을 조사하잖아. 그러니까 조사하는 숫자, 자료들 있잖아. 변하는 양들. 막 별량을 조사했는데 그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예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니네한테 수학 점수를 조사를 했어. 근데 뭐 한올은 시험을 안 보긴 했지만 한올을 제외하고 내가 중학교 3학년 수학 점수를 다 썼거든요. 다 썼을 때 제일 많이 우리가 MNS반부터 B3반까지 반이 되게 많잖아요. 제일 많이 틀린 애들이 2개 틀렸더라고요. 2개 틀리거나 1개 틀리거나 100점자만 뭐 30명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호를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을 보면 100점 아니면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는 요거밖에 없어. 중3만 하더라도. 내가 중3 담당하니까 딱 중3 점수만 정확하게 아는데 내가 그 몇십 명 중에 애들아 다 이렇게밖에 안 틀렸거든? 근데 니네 학교도 그러냐? 학교 수학 점수도 제일 많이 틀린 게 2개 틀리고 다 1개 틀리거나 다 맞았냐? 아니지. 진짜 못 본 애들도 있지. 그치? 몇 점까지 봤어? 자연이 몇 점까지 봤니 너? 진짜 못 본 사람, 수학 점수 진짜 못 보네. 네가 이름 안 말해도 돼. 점수만 얘기해. 몇 점 맞은 애까지 봤어? 8점? 그 친구는
우리 학원생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고. 동현이는? 네. 몇 점까지 봤어? 저 17점. 17점 맞은 애도 있어? 그 힘들겠다, 그 친구. 어? 5점도 있어? 어떻게 찍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자기의 감을 믿는 건가? 찍어도, 한 번으로 찍어도 그 점수 힘들지 않나? 아니야? 뭐라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점수들이 있잖아, 학교는. 그지? 아 근데 학교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학원은 다 선택해서 수학 점수 잘 나오려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수학 공부를 할 거고, 학교는 선택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학 안 하고 싶은 애들은 안 하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점수들을 조사했을 때 수학은 그 학교는 갭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게 산포도가 큰 거야. 그리고 니네가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우린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학원은 산포도가 작은 거야. 이게 산포도야. 별량들을 조사했을 때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건 갭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야. 대부분 학교가 그렇겠죠. 학원은 다 선택에 의해서 다닌 애들인 거니까 갭 차이가 적겠죠. 이게 산포도가 작은 거야. 근데 이 산포도를 맨날 내가 하나하나 점수를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얘네들도 산포도를 대표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대표하는 값들.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편차 라는 애랑,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이라는 애랑, 그 다음 세 번째 표준 편차라는 애가 있어요. 산포도를 딱 수치화돼서 보기 위한 거야. 대표값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별량들을 조사한 다음에 대표하는 값을 평균으로도 삼고 중앙값도 삼고 최빈값도 삼잖아요. 그것처럼 산포도를 딱 측정하는 수치를 편차로도 볼 수가 있고 분산으로도 볼 수가 있고 표준 편차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얘들아 뭐 A라는 학생이 시험을 봤어. A라는 학생이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봤어. B라는 애도 봤어. 근데 A라는 애는 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 0점 맞았어. 영어는 한 50점 맞았어. 수학은 막 100점 맞았어, 이렇게. 근데 B라는 애는 있잖아. 국어는 49, 영어는 50, 수학은 51점 이렇게 맞았다고 치자. 일단 그럼 A의 점수들과 B의 점수들을 봤을 때 누가 더 산포도가 크냐? A죠. 그죠? 근데 이거는 과목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눈에 비교하기가 편한 거잖아. 내가 좀 극단적으로 썼으니까. 근데 과목이 여러 개가 되거나 아니면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편차라는 걸 이용해서 산포도가 큰지 작은지도 확인할 수 있어. 지금은 한눈에 보이는 숫자들인데 편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편차는 얘들아 일단 구하는 방법 얘기해 줄게요. 편차는요, 별량에서요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일단 근데 이게 어디서 뭘 뺐는지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걸 변에서 균을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변에서 균. 변 알죠? 되게 좋아하네. 니네 아직도 막 똥, 코딱지 이런 거 좋아할 나이야? 그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변 알잖아. 변에서 균이 되게 많잖아. 승원이 균 되게 많지. 뭘 없어. 거기서 균을 뺀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어디서 뭘 빼는지 되게 중요해요. 쟤 되게 좋아하는. 정인이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유한이 진짜 웃기게 해줘가지고. 그래? 나는 뭐 어쨌든 그래, 그때 기억 잘 떠올려서 행복했으면 됐고. 자, 어쨌든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되거든요. 그게 편차거든요. 그럼 내 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일단 평균은 아까 대표값 할 때 했잖아. 다 더한 다음 별량 개수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한 다음 별량 개수로 나누면 얼마예요? 50이죠? 150을 3으로 나누니까, 그지? 밑에 거는요? 50이죠, 50. 그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잖아, 그지? 별량은 얘네 점수야. 변에서 균 빼는 거니까 0에서 50 빼면 얼마예요, 편차가? 마이너스 50. 얘는요? 0. 얘는요? 50이죠, 그죠? 얘는요? 마이너스. 얘는 0. 얘는 1이죠. 이 수치들을 봤을 때 편차가 훨씬 크구나. 그러면 산포도가 큰 거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편차도 너무 좋은데 내가 딱 그냥 한눈에 그냥 수치 하나로 보고 싶은 거야. 하나로. 완전 그냥 하나의 숫자로만. 편차는 왜냐면 별량마다 다 있으니까 다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딱 하나의 값으로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분산이에요, 분산.
분산을 내가 하나의 수치로 보기 위해서 보통 대표값을 할 때도 평균을 많이 삼으니까 편차들의 평균을 보면 되겠다. 숫자가 클수록 편차의 평균이 클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편차를 다 더해봐.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0이죠. 편차의 평균을 내려고 봤더니 더하니까 0 나와버리죠. 다 더한 다음 평균을 내야 돼. 3으로 나눠서 평균을 내려고 했는데 밑에 거는요? 0 나와버리죠. 일단 편차의 합은요 항상 0이에요. 0. 편차의 합은요 항상 0이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수치로 보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 더하면 0 나오는 거니까 다 0의 평균 내봤자 0인 거니까 변화가 없잖아. 근데 이게 왜 0이 나나 생각을 해보면 편차들이 음수인 게 존재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를 바꿔주려고요. 음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원래 숫자의 크기는 바꾸면 안 되니까 제곱해서 평균을 내려고요. 편차를 제곱해서. 그래서 분산은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외울 땐 뭐 편제평 이렇게 외워. 중국어처럼 편제평 이렇게 알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그럼 나 이거 제곱해보자. 제곱하면 얼마예요? 2500. 얘는 0, 얘는 2500. 요걸 3으로 나눈 게 평균, 분산인 거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이거 얼마야? 3분의 5000입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거는 3분의. 밑에 건 제곱하면 얼마야? 편차 제곱.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얼마야? 3분의 2죠? 그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 거잖아. 수치 딱 하나로 봤을 때 위에 게 더 크죠? 분산이 크다? 3보 더 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분산 보면 알겠지만 제곱해서 평균을 내버리면 아무래도 숫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 숫자를 좀 작게 보고 싶은 거야. 더 작게. 큰 숫자는 보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표준편차는 뭐냐면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을 그냥 루트만 씌운다고. 어차피 크기는 안 변하니까. 원래 컸던 건 계속 클 거고 작았던 건 계속 작을 건데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작게 보려고 그냥 분산에다 루트만 씌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산포도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별량이 흩어져 있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편차, 분산, 표준편차. 편차는 변에서 균 빼시면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그리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0.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은 뭐냐면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하나의 수치로 볼 수가 없어서 제곱해서 평균을 내자는 거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이렇게. 그 다음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운 게 표준편차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늘 개념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대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냈을 때 평균을 구하래요. 일단은 지금 얘 무슨 뜻이냐 표 읽을 줄 알죠? 표를 읽으면요 5분 걸리네 2명 나왔다는 거고 15분 걸리네 X명 나왔다는 거고 25분 3명 35분 1명이야. 총 10명 조사했다면서. 그럼 지금 얘가 학생 수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10명이 나와야지. 그럼 X가 얼마겠어? 4? 그러면 나 이제 평균 한번 내봅시다. 5분 걸린 학생 2명이라고 했으니까 몇 분 걸리는 거예요? 10분. 15분 4명은? 60. 35분 25분 3명은? 35분 1명은? 35. 애들의 통학 시간을 다 조사한 다음 뭘로 나눠야 돼요? 예? 10이지. 10명 거 조사했는데 왜? 10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야? 알겠지? 평균도 못 내면 안 되는데. 응? 이형 2번. 자, 별량이 꼭 수치로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A, B, C 6의 별량이라고 합니다. 3개의 별량의 평균을 내라고 했으니까 저걸 다 더하시면 돼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10이다 까지 괜찮은 거죠? 양변에다가 3 곱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진짜 물어보는 건 5개의 평균이라서요. 5개의 별량을 다 더하겠습니다. 그럼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을 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되지? 5로 나눠야 되지. 별량이 5개가 됐으니까. 근데 내가 요거의 합은 알잖아. 30이라며. 그럼 5분의 얼마야? 5분의 50인가요? 그래서 평균은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형 3번.
자, 1모둠과 2모둠이 있는데 중앙값 구하래요. 중앙값. 얘들아, 중앙값을 구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순서대로, 크기 순대로 나열부터 해야 된다고. 크기 순대로. 내가 1모둠 할게. 니네가 문제 풀 때 2모둠 해라. 알겠지? 1모둠만 할게. 얘들아, 1모둠 제일 잘한 게 뭐 있냐? 2, 4. 4 하나밖에 없어? 5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7, 8, 10, 11, 14 몇 개야? 10개야? 짝수개네. 가운데 숫자 없네.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들이 요거밖에 없네?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겠어? 7이겠죠? 이게 중앙값이 됩니다. 이 모둠 니네가 해보시고요. 유형 4번. 자, A랑 B가 있는데 사격했대요. 총 쐈대. 총 쐈는데 A라는 선수는 6점 2번 맞췄다? 7점 X번, 8점 3번, 9점 5번 요 뜻이에요. 표 읽을 줄 알죠? B라는 애도 보면은 B는 6점 1번에 7점 3번에 일단 B는 총 몇 번 쐈냐? 20번? 그럼 A도 20번 쏴야 될 거 아니야? 총 쏜 횟수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일단 X가 얼마여야 돼? 20 나오려면? 얼마? 4, 3? 땡큐. 그럼 일단 최빈값 물어봤네. 일단 그럼 A가 제일 많이 맞춘 점수가 몇 점인데? 몇 점이야? 에? 몇 점이야? A가 제일 많이 맞춘 횟수가 10점이지 10점 7번 맞췄다며. 그치 지수야? 그냥 표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10점을 7번 맞춘 게 제일 많이 맞춘 거잖아요. 그죠? B는요? 9점을 제일 많이 맞췄네. 6번이나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점수 조사하라고 하면 이거야. A 점수 쓰라고 하잖아? 6, 6, 7, 7, 7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은 지금 7번 쓸 거 아니야. 됐죠? 자, 다음 자료들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겠어? 5번이겠죠. 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가 있잖아, 서연아? 그땐 뭘 쓰지,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써야 돼요, 그죠? 유형 6번. 자, 4회에 걸친 수학시험 성적이 이만큼 맞았는데 5회 몇 점 맞아야 평균 90점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90, 85, 89, 92, 그 다음 5회 점수 X라고 해. 이걸 5로 나눈 게 90이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 양변에 5 곱해가지고 숫자,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 X 구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유형 7번. 편차의 합이 얼마라고 했지, 얘들아? 0입니다. 편차의 합은 0. 그죠? 편차의 합은 0. 그럼 얘들아 지금 다 더해서 0 나오려면 A랑 B랑 더한 건 얼마겠어? 2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답니다. 편차의 합이 얼마라고? 0이라고요. 그럼 니네 4회 때 편차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냐? 그 다음에 실제 실기 점수, 즉 별량을 물어보는 거네. 얘들아 편차 어떻게 구하는데?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라고 했잖아. 변 빼기 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1이 됐다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이 얼만데? 84. 요거 뺀 게 1이라는 거야. 그럼 4회 때 별량이 얼마였다는 거야? 85점이었다는 거죠. 그게 점수입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루트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일단 편차의 합이 얼마죠? 0, 0. 선화예요, 0. 여기 얼마야? 1이지? 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제평,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몇 개인데? 5. 5분의 20이니까 4네? 분산이 4야. 그럼 표준 편차는? 2입니다, 2. 그치? 루트 4니까. 알겠죠?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계산 잘해야 돼. 헷갈리지 말고. 일단 평균부터 냅시다, 평균. 자, 다 더하면 얼마인데? 19 플러스 x 플러스 y냐? 이걸 5로 나눈 게 6이니까 얘네 합은 얼마여야 되냐? 어려운가?
이걸 5로 나눠서 6 여기까지 괜찮나? 늦었어. 맞아? 그럼 19 더하기 x 더하기 y는 얼마야? 30.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야? 11이라는 식 하나. 곱셈 공식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다 분산 갑시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하는데? 별량에서 평균. 변 빼기 균이잖아. 그치? 얘가 지금 별량이 4, 10, x, y, 5가 있고 평균이 6이야. 그럼 얘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는 4. 얘는 10 마이너스 6. 그지? 편차가 얘는 뭐래? x 마이너스 6. 그지? x 마이너스 6. 얘는 y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1까지 맞냐? 편차 이게 편차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되면 4.4 나와야 돼. 편차 제곱하자. 얘 제곱하면 4, 16,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1 한 다음 얼마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지. 그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 4.4. 맞나요? 따라왔어? 그러면 얘는 위에 거 더하면 21 더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4.4 곱하기 5 하면 얼마? 22냐? 맞냐? 20을 넘겨버리면 지금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1인가? 지금 나한테 x제곱 플러스 y제곱 물어봤다는 건 밑에 거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할게. 필요한 것만 찾기 위해서. 여기 x제곱이랑 y제곱 나오는 거 먼저 쓰고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y 될 거고 36 더하기 36이니까 72는 1. 맞냐? 따라왔어? 그 다음 요것만 쏙 넣어서 계산하면 얘만 나옵니다. 알겠죠? 천천히 해봐. 외우면서 알겠지?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래요. 이건 이제 좀 한 번에 쓰자. 그 말은 A부터 E까지 더한 게 얼마야? 30이라는 거지? 표준 편차가 2라는 거는 분산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분산이 4라는 거지. 표준 편차 제곱하면 되겠지. 왜냐면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분산을 하나씩 좀 써보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했지. A라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뭔데? A 마이너스 6의 제곱, B 마이너스 6의 제곱부터 2 마이너스 6의 제곱을 한 다음에 얼마로 5로 나눈 게 분산 4다. 여기까지 맞냐? 따라왔어? 그러면 위에 거 이거 다 더한 거 얼마야? 20이냐? 지금 내가 이거 합이랑 이거 두 개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새로 바뀐 거 각 별량에다가 3씩 다 더해버렸어. 이때 평균과 이때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일단 얘네를 다시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A부터 E까지 더하고 3도 5개 더해졌으니까 얼마가 더해지겠어? 15가 더해질 거고 별량의 개수는 변화 없어요. 그대로 5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나 요만큼 합이 얼마랬어? 31 했지? 그럼 얘들아 이게 5분의 45, 5분의 45니까 이때 바뀐 평균이 얼마야? 9입니다. 9. 자, 이때 새로 바뀐 표준 편차도 구해야 되니까 일단 분산 갈게요. 분산.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 그리나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이 A 플러스 3이에요. A 플러스 3. A 플러스 3에서 9를 빼시는 거예요. 그죠?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니까. A 플러스 3에서 9 빼면 얼만데? A 마이너스 6의 제곱. 다른 애 똑같겠네. 2 마이너스 6의 제곱. 얘를 5로 나눴을 때 얘들아 얼마 나오겠어? 위에 거랑 똑같네. 얼마 나와? 4 나오네. 분산이 4네. 그럼 그때 표준 편차는 얼마야? 2입니다. 2. 자, 이건 제일 어렵고 이거부터 보자. 자, 얘들아 이거 몇 개 없는데 니네가 어색해서 그래. 얘들아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변에서 균 뺀 거, 그지? 편차의 총합은 0이다. 맞아요.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그렇겠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별량이 더 작으면 당연히 편차 음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편제평 맞는 말이죠. 5번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즉 산포도를 알 수 있다. 산포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죠? 세 가지? 편차를 이용하거나 분산을 이용하거나 표준 편차를 이용하거나. 그럼 얘는? 그렇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의 평균은 얼마예요? 0이겠지. 0의 평균 0이겠지. 0으로 어떻게 산포도를 알아? 그죠? 이런 말장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유형 12번 제일 마지막에 풀어줄게. 일단 이건 솔직히 눈으로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A반 보이지? B반 보이지? 누가 더 산포도가 표준 편차 작은 거 물어보는 거니까 산포도 작은 거 물어보는 거지? 누가 더 산포도가 작냐? 1반이 작겠지? 하나 차이, 두 개 차이 이렇게밖에 얼마 차이가 안 나. 기복이 없잖아 별로 갭 차이가. 근데 얘는 0개에서 8개 되고 5개 되고 2개 되고 막 그죠? 차이가 엄청 크다면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산포도가 큰 거야. 알겠죠? 뭐 구하려면 구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형 15번. 이거 표준 편차 나타낸 거래 얘들아. A부터 반 2까지. A 학급의 학생 수가 B 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맞아요 아니에요? A 학급의 학생 수가 B 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모르죠? 니네 알아? 몰라. 옛날에 선생님 다녔던 어릴 때 학원 상록학원이라고 알아요? 헉, 진짜? 상록학원 몰라? 상록학원? 그러네? 우리 세대 차이 나네? 처음 느껴보는데? 몇 세냐고요? 얼마 안 먹었어. 하여튼 근데 그 상록학원은 중학교 우리 3학년이 한 300명? 중학교 1학년도 300명, 400명. 중학교 2학년도 400명 되고 중학교 3학년도 그 정도 됐어. 그래서 중학생들이 1, 2, 3학년들이 학원에 다 모이잖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한 1000명이 넘는 거야. 그럼 보통 학교 수준이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보다 학원이 더 산포도가 작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더 작았어? 그거 아니잖아. 그치? 분명히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야. 내가 표준 편차만 가지고 학생 수, 사람 수는 알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 사람 수가 결정된다? 그건 아니라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사람 수까지는 알 수 없어요. 알겠죠? 1번 안 되고 그래서 2번 D학급의 영어 성적이 C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 고르다는 건 산포도가 크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죠? 산포도가 더 작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맞아요. 산포도가 더 작다는 건 성적이 고르다는 거죠. 애들의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B학급이 C학급보다 더 많다. 모르죠. 이건 평균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건 몰라요. 사람 수에 관련된 건 모른다니까? 어떻게 평균을 가지고 또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2학급이다. 아니죠? 어디요? C지. C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고르지 않다는 소리니까요. 틀렸고.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학급이 다른 학급들보다 작다. 왜? 그렇지. 다 0이야. 편차의 총합은 다 0이야. 이게 뭐 표준 편차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편차의 합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립니다. 알겠죠? 남은 유형이 지금 12번. 자, 12번은 그나마 쉽게 나온 건데 옛날에 한울중에서 또 한울중에서 통계를 먼저 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울중에서 평균을 틀리게 내가지고 엄청 복잡해질 때가 있긴 있었어. 근데 얘는 평균이 똑같아서 복잡하진 않을 건데 일단 잘 봐봐. 마지막 대표 유형이니까. 내가 그 한울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얘기를 해줄게. 잘 봐. 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우리 반만 하더라도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남자애들만 따로 평균 내고 남자애들만 따로 표준 편차를 낸 거랑 여자애들도 따로 평균 내고 여자애들 점수로만 따로 표준 편차를 낸 거야.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체 남자랑 여자의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그거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냈었는데 이번에 그냥 전체 다 표준 편차를 내고 싶은 거지. 그냥 싸그리 합쳐서.
자, 남학생이 20명 있고 여학생도 20명 있어요. 남학생이 표준 편차가 6이고 평균 75고 여학생이 표준 편차가 4고 평균은 75예요. 근데 표준 편차는 보통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 분산으로 갈게요. 분산으로. 표준 편차가 6이라는 건 분산이 얼마라는 거야? 오, 36이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된다고? 여자는 표준 편차 4니까 16이 됩니다. 16. 자, 남자애들 총합이랑 여자애들 총합 다 더해서 평균을 또 구해봐야 되니까. 왜냐면 다 더해지면 또 바뀔 수 있으니. 근데 얘네는 지금 점수들을 평균이 똑같고 인원수가 똑같아서 바뀌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래도 해볼게요. 이게 또 다르게 나오면 진짜 대참사거든요. 잘 봐봐. 남자애들의 20명 점수를 내가 X로 표현할게. X로. 별량을 X1부터 X20까지 더한 다음에 요거를 20으로 나눈 게 75다. 지금 이 말인 거 맞죠? 맞아요? 그 말은 X1부터 X20까지 더한 건 얼마냐? 100, 에? 1500이겠죠? 1500. 맞냐? 이번에 남자애들 분산 따진 것도 좀 한번 쓸게요. 분산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되죠. 변 빼기 균이니까요. 그죠? 그럼 편차의 제곱은 뭐라고 쓰냐? x1 마이너스 75의 제곱, 그지? 변 빼기 균 플러스 쭉 해서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을 편차의 제곱의 합을 평균 낸 거 20으로 나눈 게 36이다 까지도 괜찮아? 따라왔어? 그러면 분자만 볼게. x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은 얼마냐? 700. 20이죠? 자, 얘네들이 지금 필요해. 지금 여기 두 개 우리가 구해놓은 거 요거랑 요거. 일단 필요해. 남자애들 거 다 구했어. 자, 여자애들 갑시다. 여자애들. 자, 여자애들은 y로 표현할게. 그러니까 y1부터 y20까지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눈 게 또 75인 거니까 얘네 합이 얼마야? 1500이겠지? 얘네도.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산은 y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y20 마이너스 75의 제곱을 20으로 나눈 게 16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은 y1 마이너스 75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합은 얼마여야 돼요? 네? 편차의 제곱의 합은 얼마냐고. 얘 평균 낸 게 16이라며. 분산 편차의 제곱 평균이 16이라며. 얼마? 320. 지금 내가 이거 두 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일단 구했어. 그럼에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전체잖아. 전체. 전체의 평균도 내고 전체의 분산도 구해야 돼. 전체는 당연히 x1부터 남자애들 점수를 다 더하고 여자애들 점수도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되냐? 평균 내려면 40으로 나눠야 되지. 전체 인원이 40명이잖아. 40. 그럼 얘는 얼마인데? 40분의 1500, 1500 더하니까 3000이냐? 나왔어요. 00 날아갈 거고 4로 나눠버리면 얼마야? 75. 이게 안 바뀌어서 진짜 땡큐야. 이게 바뀌는 순간 이제 엄청 복잡해져요. 잘 봐봐. 전체 평균도 지금 75 나와버렸다? 그럼 전체 분산 구하려면 나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써놔야 알겠지? 별량에서 평균을 뺄게. 그럼 x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쭉 가서 y20 마이너스 75의 제곱 다 뺐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얼마로 나눴겠어? 40으로 나눠야지. 전체가 40명이니까. 맞나요? 근데 나 x값들만 다 더한 게 얼마냐면은 720이고 y값들 다 더한 게 얼마냐면 320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때 분산은 얼마? 40분의 뭐 더하기 뭐야? 720 더하기 320이니까 얼마예요? 40분의 1040. 00 떼버리고 4로 나눠버리면 얼마냐? 26이냐? 이게 분산. 그럼 표준 편차 얼마야? 루트 26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라. 만약에 얘들아 이게 75가 아니라 만약에 70으로 바뀌잖아? 그럼 니네가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가 다 70이 돼버리겠지. 그럼 내가 이거 구해놓은 걸 쓸 수가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내가 x1의 제곱부터
x20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50부터 x1부터 x20까지 합이랑 그 다음 75의 제곱을 20번 더한 거의 값이 720이라는 거잖아. 전개하면. 근데 요 값은 또 여기 위에 있잖아. 1500이라고. 그걸 대입하면 내가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x1의 제곱부터 x20의 제곱까지는 알아낼 수 있지. 그치? y도 똑같이 하면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1부터 y20까지 제곱을 따로 더하고 마이너스 140 곱해져 있는 거 x1부터 x20까지 합을 따로 곱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진다고. 얘네를 쓰지 못하면 얘네를 쓰지 못하면 전개를 해서 찾아야 된다고. 전개를 해서. 훨씬 복잡하겠죠? 일단 요 문제 잘 풀어보고 내가 평균이 바뀌면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애들 전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별량이 많아가지고 괜히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고, 분명히 평균이 바뀌는 게 쌤 B단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거 나오면 또 풀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얘가 됐나요?